안녕하세요. 에스크미 활동하고 있는 권현우입니다.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에스크미를 못하고 있고요. 에스크미가 뭐냐면, 이제 외국인들에게, 길 잃는 외국인들을 이제 길 안내를 해드리는 봉사활동인데, 이제 제 주 활동 무대였던 홍대 입구에 이제 중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, 또 그래서 지금은 잠시 잠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쉬고 있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뭘까 한참 고민을 좀 하다가, 이제 대학교 학부를 제가 단과대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수석 졸업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성적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채널명은 왜 에스크미입니까? 라고 여쭤보시는데, 이제 채널명이 에스크미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성적 잘 받는 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. 그래서 성적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수강 신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수강 신청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에요.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무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신경을 안 쓰시던데 딱 한 가지 신경 쓰시면 되는 게, 그게 뭐냐면 시험 칠 때를 생각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, 요즘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주 3일, 주 4일 학교를 가시려고 이제 시간표를 좀 이렇게 많이 짜시죠. 보통 한 학기에 18학점 아니면 21학점 든다고 치면 수업을 6개 내지 7개, 많으면 7개, 적으면 6개 정도 수업을 듣게 됩니다. 전공이 3학점이라고 치면요. 그럼 6개 수업을 주 3일에 다 들으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2개, 많을 때는 3개의 수업을 듣게 된다는 거죠. 주 4일이라도 하루에 2개, 3개, 아니면 어느 특정한 날은 하나 정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개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, 만약에 어느 한 날에 수업을 3개를 듣고 시험도 3개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세 과목을 모두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볼 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 세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할 때 진짜 내가 이 수업 3개의 시험을 제가 자신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월, 지금 중순도 안 됐으니까요. 2월 초니까요.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기 전에 꼭 보시고, 과연 이 수업의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전날 시험을 치고 다음날 또 시험이 있는데, 다음날 치는 시험이 되게 암기할 게 많은 과목이다. 그렇게 되면 밤을 샐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밤을 새고 또 시험을 치면 사실은 계속 연달아서 밤을 쉬게 되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하시고 시험을 치시길 바랍니다. 보통 이제 시간표가 3시간 연강짜리는 거의 없죠. 물론 몇몇 과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수업이 보통 2시간, 1시간, 이렇게 3시간짜리 3학점 수업이면 2시간, 1시간 나눠집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이럴 때는 보통 시험은 2시간짜리 수업할 때 많이 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수업을 3개를 듣는데 그 수업들이 다 1시간짜리 수업이다 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만약에 모든 하루에 수업 듣는 것들이 다 2시간짜리 수업이 3개가 연달아 있다 라고 하시면 아마 반드시 대부분 이 2시간짜리를 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강 신청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강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시험 칠 때, 중간고사, 기말고사 칠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.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인데, 또 대부분 나쁜 선배들은 아닌데 좀 인성 좋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는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, 대학교 선배분들이요, 첫 수업 시간 안 가도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절대로 안 가면 안 됩니다. 첫 수업을 꼭 가셔야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첫 수업도 적으로 인정하는 수업들이 있어요. 만약에 그 선배 말 듣고 첫 수업 안 갔다가 첫째 시간이 결석이 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 왜 첫 수업을 꼭 가야 되냐면, 교수님들한테는 첫 수업이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아닙니다. 그냥 정규 수업인 거예요. 수강 변경 신청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올 학생들을 위해서 첫 시간 때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. 첫 시간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이고, 거기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. 첫 수업은 꼭 가셔야 됩니다. 꼭 가셔가지고 교수님이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, 어떻게 성적 산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
직접 듣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첫째 날에 물어보셔야 됩니다. 둘째 주부터 수업을 제대로 시작하실 건데 둘째 주 와가지고 교수님 저 첫째 시간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수업은 망친 거예요. 첫째 수업 날 가셔가지고 잘 이야기를 들으시고, 그리고 교수님들 되게 생각보다 첫째 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. 뭐 시험 어떤 방식으로 칠 거며, 레포트를 몇 번을 낼 거며, 출석은 몇 번 인정할 거며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꼭 첫 번째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을 꼭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수업 계획서, 강의 계획서를 보시죠. 강의 계획서를 제가 지금 한 3장 정도, 제가 어쨌든 속해 있는 대학원생이니까요. 속해 있는 대학교의 수강 신청 학부 수업을 3가지를 빼왔습니다. 특징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수강 신청이어서 3과목을 빼왔는데요. 이건 이제 정치외교학과 수업입니다. 이제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수업은 성적 평가 방법이 상당히 심플해요. 출석 10% 수업 참여도 10점, 중간고사 10점, 기말고사 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좀 덜 하다는 건데,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거지 중간고사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업 참여도가 10점입니다. 수업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레포트가 아닌 뭐 팀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, 수업 참여도라는 게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딱 그렇게 나오겠지만, 만약에 이게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수업 시간 때 발표를 잘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에게 이제 수업 참여도 점수를 많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성적 평가 방법,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기본적인 수업 성적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. 복잡하다기보다는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.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수업 참여도,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레포트까지 하나 더 쓰고,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 쓰는 레포트 쓰고, 중간고사는 안 치고 기말고사를 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수업이라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일단 뭔가 하는 게 많습니다. 지금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걸 하게 되는데, 이런 수업들은 이제 내용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가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지만, 좀 뭐랄까 귀찮은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런 수업을 가면 조금 피곤할 수 있죠. 이런 걸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 수업 같은 경우에는 더 세부적입니다. 하지만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나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중간고사 50점, 기말고사 50점, 보고서 레포트를 2번 내는데 각 10점, 그리고 출석이 10점, 그래서 총점을 100점이 아니라 130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는 약술형이 있고,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간단히 적는 약술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하고 있고요. 보고서는 정해진 날짜에 내야 되고,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하루에 1점씩 감점한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출석은 결석 1회에 1점씩 감점이고요. 이 수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수강 변경 기간의 결석도 실제 결석으로 간주한다라고 수업 계획서에 적혀 있어요. 이런 수업은 첫째 시간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수강 계획서는, 강의 계획서는 학생들이 다 보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수님은 수업을 진행하십니다. 크게 오늘 말씀드린 건 2가지겠죠. 첫 번째, 수강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이 과목이 언제 시험을 치는지를 생각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수업 계획서, 학교별 조금씩 이름은 다른데 수업 계획서, 강의 계획서를 꼭 제대로 보시고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성적을 더 잘 올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건 좀 뭐 플러스 알파인데요. 이제 학교 대부분 이제 신입생 들어오시면 궁금한 게,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방법이 이제 궁금하시겠죠? 그래서 선배한테 여쭤봅니다. 선배, 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성적 잘 나와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, 대부분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수업들은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업, 예를 들면 뭐 레포트도 많이 안 내고 딱 중간 기말만 딱 보고 출석도 거의 뭐 이렇게 성적에 많이 안 들어가는 과목들을 말씀해 주시거나, 아니면 교수님이 되게 연차가 높으셔가지고 A를 많이 줘도 학교에서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, 저는 딱히 그런 수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기말만 보고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 어떤 나머지 수업 진행 방향, 진행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안 하시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
정말 뛰어난 학생, 그 공부에 수업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그 수업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수업들은 뭐 정말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으시면 뭐 들으셔도 관계는 없는데, 딱히 그런 수업 들어가가지고 성적을 정말 잘 받았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적을 되게 잘 주는 수업들이 몇몇 있다고는 하는데, 이제 교육부에서 되게 지침을 강력하게 아주 촘촘하게 매겨가지고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, B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, C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를 딱 정해져 놨습니다. 그래서 A의 숫자가 얼마가 차면 더 이상 A를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받고 B뿔인데 교수님한테 메일을 쓰죠. 교수님, 사랑합니다. 저 A로 올려주시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꼭 한 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라고 메일을 아무리 보내셔도 교수님은 자신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. 거기가 성적을 한번 입력을 해버리면. 그래서 성적을 잘 주는 수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20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. 그래서 선배들이 말하는 성적 잘 주는 수업은 과거에 잘 줬던 수업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수업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에이플! 오늘 뭐 수강시점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고요. 대학교 와서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. 뭐 진짜 진정한 대학 생활은 그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굳이 유튜브에 올리냐면, 방법을 몰라가지고 성적을 못 받는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.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고 성적을 잘 받고 싶은 학생인데 몰라가지고 못 받는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라는 게 사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너무 다양한 어떤 수업의 내용과 다양한 교수님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,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다는 걸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수업을 시작을 하고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대학교 16주인데 4달 되게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. 긴 시간이니까 그 16주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자신들이 자신의 어떤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16주 뒤에 받는 성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성적 준비 그리고 대학생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응원과 어떤 격려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성적 잘 받는 방법, 수석 졸업자가 말하는 성적 잘 받는 방법 기대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